자, 안녕하세요. 회계 서비스 활용하기 세무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 관리는 이제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홈택스 자료 등록, 그다음에 홈택스 자료 조회, 법인카드 환급, 전표 생성, 원천세 조회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 자료 등록에서는 전자세인계환서나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업로드할 수 있고요. 홈택스 자료 조회에서는 스크래핑 된 자료를 조회하거나 또는 이 홈택스 자료 등록에서 등록된 자료를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세 번째 법인카드 환급 전표 생성의 경우에는 법인카드 사용으로 생성된 비용 전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0%만큼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표를 생성하는 걸 얘기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원천세 조회라는 것은 전표 등록할 때 원천세 관련된 계정이 있을 때는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홈택스 자료 등록부터 보시면 홈택스에 등록된 전자세금계환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을 업로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업로드해서 조회하거나 또는 스크래핑을 통해서 저장된 홈택스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구분은 매출, 그 다음에 작성일, 승인번호, 발급일, 전송일 부분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자, 이 경우에 작성일의 의미는 뭐냐? 바로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 세인계환서 작성 년 월일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발급이라는 것은 요 4월 30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5월 6일 날 발급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전자세인계환서는 언제까지 발급하나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한다고 되어 있죠. 이 발급일이 작성일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전자세인계환서 같은 경우는 발급을 하면 다음 날 전송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국세청으로 전송한 날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홈택스에 대한 엑셀 자료를 등록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업로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홈택스 인증서를 등록한 후에 홈택스 스크래핑 매입 매출 자료 기능을 이용하시면 품목 정보에 대한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엑셀을 업로드하게 되면 아까 업로드를 클릭하게 되면 사업장, 증빙 양식 구분, 업로드 자료 구분, 매출이냐 매입냐. 그래서 엑셀을 이렇게 파일을 끌어와서 첨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른 다음에 그다음에 업로드 하겠으니까 예 누르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요 엑셀 매출 전자세인계환서 목록에 있는 8건의 거래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홈택스에서 엑셀 자료를 먼저 매출 세인계환서 목록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여기에 반영을 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홈택스 자료 조회입니다. 세금계환서와 계산서, 현금 영수증을 구별해서 자료 등록에 되어 있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거래 구분, 매출, 매입을 해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죠. 또는 홈택스에 등록된 전자세금계환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을 스크래핑한 자료를 조회도 가능하다라고 보시고요. 다만 이 데이터 스크래핑에 대해서는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드민 회사 정보에서 사업장 관리에서 인증서 관리 메뉴에서 우리가 인증서를 등록하면 가능합니다. 자, 홈택스 자료 조회하기 세인계환서 매입 부분이고요. 작성일 검색하시고 그 다음에 매출, 매입, 거래 구분을 선택하시면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매입에 대해서는 현재 2건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자, 발급일은 5월 16일, 5월 15일에서 그날 바로 전송이 된 케이스네요. 자,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 발급일과 전송이 같은 케이스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이 발급하면 바로 전송이 되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래처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사업자의 등록번호, 그 다음에 대표자의 정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현금 영수증을 이제 불러오는 부분인데요.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 이제 매출을 한번 거래 구분을 체크해서 반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결에서 매출 부분 사업자 번호에서 이제 15만 원의 부가세 별도로 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고요. 그 다음에 승인 번호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자, 법인카드 환급 전표 생성과 관련해서 보시면 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법인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이제 비용 정산 신청서가 결제가 완료되었고요. 생성된 비용 점포의 정보와 비용 점포에 해당하는 카드 승인 정보가 조회가 됩니다. 자, 유의사항으로서 비용 서비스의 법인카드 승인 내역을 연동한 스크래핑 자료로 비용 정산을 한 것들만 여기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용 서비스에서 연동되지 않은 법인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처리가 불가하고요. 결국 이제 연동된 법인 카드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급 전표 생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비용 점포 결제 문서가 있는 상태에서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환급 전표 생성을 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체크하시고 비용 점포를 보면 이 비용 점포를 클릭하시면 기존에는 복리후생비 이제 보통 예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부가세 10%를 공제를 받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체크하시고 환급 전표 생성을 클릭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차변의 부가세 대입금, 대변의 복리후생비, 부가세만큼이 인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급 전표 번호가 부여가 되고요. 이걸 클릭했을 때 차변의 부가세 대입금, 대변의 복리후생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가세 대입금이 이제 생성이 됨으로써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카드 환급 전표를 삭제하기인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전표 삭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급 전표가 환급 전표를 생성한 거에 대해서 여기를 체크하시고 전표를 삭제를 클릭하시면 이제 환급 전표를 삭제하겠습니까? 라는 창이 뜰 거고요. 알림이 뜨면 얘로 클릭해 주시면 자, 여기 원래 환급 전표 번호가 있던 부분이 다시 조회를 하게 되면 이제 빈칸으로 남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